지금 이 주식시장보다 여러분 더 큰 시장이 뭔지 아세요? 전 세계 주식시장입니다. 요 보라색이 전 세계 주식시장이에요. 요 회색이 뭘까? 본드마켓, 채권입니다. 채권 시장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요 채권 시장이 요즘 조금 큰일이 발생하려라 말라 할랑 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큰 채권 시장에 뭔 일이 생기면은 전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얘만 망가지고 끝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경제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절대 그럴 일 없죠. 얘가 망가지면 딴 것도 다 망가집니다. 주식이라고 절대 무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관들은 채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채권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네, N9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망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10년 채권 수익률과 3개월 채권 수익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때야 되죠? 장기금리랑 단기금리랑 일반적으로는 장기금리가 높아야죠. 당연히 돈을 오랫동안 저당 잡히고 빌려주는데 금리가 단기간보다 낮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장기가 무조건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근데 그 금리 우리가 이제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죠. 그게 지금 바닥권까지 도달했어요. 그리고 이 3개월 10년은 연준이 가장 주목해서 보는 채권 금리 차이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시 거의 없어요. 마진이 역전되려고 하기 그냥 직전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랑 그때의 이 장단기 금리 차를 보여준 거죠. 요 회색 부분이 경기 침체가 왔던 시기입니다. 그럼 경기 침체가 왔던 시기 전을 보면요. 굉장히 높은 확률이랄까 거의 100% 확률로 1980년 이후로는 금리 차이가 역전됐습니다. 물론 이건 2년, 10년이긴 한데 지금 2년, 10년은 이미 애당초 역전됐어요. 이제는 그거보다 더 심했던 3개월, 10년도 역전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역전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역전된 이후로 무조건 경기 침체가 왔어요. 1980년 이후로는.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레이 달리오가 뭔 말을 했냐면 원래는 현금이 쓰레기다라는 말을 했었죠. 최근에 뭔 말을 했냐면 돌릴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채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기 위해 그러니까 앞에 빌린 돈을 돌려막기 하기 위해요. 해석하자면 이거는 지금 번역기 돌린 거라서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돈의 화폐하에 제한이 없으므로 돈을 얼마든지 무한대로 찍어댈 수 있으므로 부채 자산은 잘못된 투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채 자산은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대출 아니에요.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블랙록,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국채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한다.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시나리오는 정통적인 국채 의미가 없다. 이게 뭔 말인지 헷갈리죠? 이 말이 뭔 말일까? 요 뒤에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고, 자, 하여간 지금이 이제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시나리오란 거는 다들 아시죠?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서 강제로 실업률을 높이고 그리고 경기 침체를 시키려는 이 시나리오죠. 이 시나리오에선 주식, 채권, 일단 우리가 이제 60대 40이라고 하는데 이 주식과 채권 비율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일명 6대 4, 이게 이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포트폴리오예요. 6대 4 포트폴리오. 지금과 같은 연준이 강제로 금리를 올리고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다고 해서 투자 수익률이 오히려 더 낮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미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냥 주식 100% 갖고 있는 게 장기적인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채권의 비율이 올라갈수록 장기적인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채권의 비율이 8대 2면 더 낮아지고 6대 4면은 이제 채권 비율이 40%까지 올랐죠. 더 낮아집니다. 원래도 수익률만 보면 쓰레기입니다. 다만 변동성이 더 낮죠. 변동성이 더 낮죠. 그래서 변동성이 두려우신 분은 이 포트폴리오를 하면 돼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원리를, 돈의 원리, 투자의 원리를 완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축적할 구매력을 보관하실 분이라면 애시당초 채권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한 2, 3년 정도 보관할 구매력을 저장하시고 싶은 분들은 채권을 섞어야 돼요. 채권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2, 3년 정도 저장할 구매력인데 테슬라 사시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제가 저번 라방에서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저장할 구매력이면 채권을 아예 섞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주식이 훨씬 좋습니다.
S&P보다 나스닥은 더 좋겠죠. 그런데 얘의 경우에는 변동성은 더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6대4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는 지금 완전히 고장이 났어요. 왜냐? 2008년부터 금리가 이제 폴 볼커가 1980년 초반에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21.5%까지 갔었나요? 하는데 하여간 계속 낮아져서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준으로 제로 금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제로 금리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왜 6대4 이 포트폴리오가 제로 금리로 떨어지면 문제가 발생할까? 이거 맞추시는 분 제가 마음속으로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맞추시면 경제 상식 아마 상위 5% 안에 무조건 드실 겁니다. 자, 채권 금리와 가격의 관계는 다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입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예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6대4 포트폴리오는 뭐가 강점이에요? 주식 6, 채권 4의 포트폴리오는 뭐가 강점이에요? 주식이 낮아지면 채권이 그거를 해치해요. 반대는 또 반대고. 그러니까 주식 자체는 변동성이 심하단 말이야. 이거를 채권이 까투리 님도 맞췄어요. 해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로 금리가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라 그랬죠? 자,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식 가격 떨어지는 걸 해지합니다. 해지합니다. 제로 금리. 어떻게 돼? 채권 가격이 어떻게 돼? 안 올라. 오케이? 자, 다시 주식 가격 떨어진다. 채권으로 해지한다. 제로 금리. 안 올라. 해치가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도 이미 여러분 시계가 한 번 10분 동안 약이 멈췄어. 약 갈아도 내가 강제로 맞추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계속 10분간 어긋나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이게 어그러지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안 맞아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무려 여기서 거의 8년간, 7년간을 유지하고요. 그 이후로 또 2년간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6대4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40년간 6대4 포트폴리오 짱! 이러던 사람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채권이 더 이상 해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레이 달리오가 안 그래도 쓰레기인데 왜 안 그래도 쓰레기인 거가 더 쓰레기가 됐냐라고 말을 하셨을까? 자,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금리를 지금 더 올려야 합니다. 금리를 올려야 돼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세요.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지금보다도 더 오를 거야. 그럼 채권 가격은 앞으로 더 내려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 새로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율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채권은 쓰레기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자율 3%인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금리가 앞으로도 더 오를 거야. 그래서 내일이면 3.25%짜리 채권이 나오고 내일 모레면 3.5%짜리 채권이 나와.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3%짜리 채권은 뭐예요? 쓰레기지.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연준은 현재 양적 긴축을 하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연장하지 않고 소멸시키고 있어요. 현재 내다 파는 건 거의 없다고 하고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연장 안 하고 소멸하고 있어요. 미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죠. 그거를 연준이 사주질 않아요. 연준이 제일 큰 손인데. 그러면 연준이 사주질 않으니까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채권 이자율은 더 오를 겁니다. 그런데 채권 누가 사? 금리 더 오를 거고 연준이 채권 안 사줘. 그런데 채권 누가 사? 아무도 안 사지. 채권 가격 어떻게 돼? 폭락을 하죠. 그쵸?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 영국이 지금 양적 긴축을 해야 될 타이밍에 양적 완화에 해당하는 채권 매입을 한 겁니다. 파운드화를 뿌리고 채권을 사들인 거야. 양적 완화죠? 양적 긴축을 해야 되는 마당에 파운드와 채권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시장 개입해서 채권을 오히려 사고 파운드화를 뿌리는 양적 완화를 한 겁니다.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반대의 행동을. 오케이? 그래서 채권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2년물 채권 가격은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4.5%포인트까지 올랐어요. 이 얘기는 반대로 채권 가격은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채권 역시 주식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좌우합니다.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투자니까. 자유시장에서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속 가격이 하락한다면 결국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붕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걸 두려워해서 영란은행이 직접 시장 개입한 거잖아요. 미국은 그나마 지금 버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기축통화기 때문에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채권 다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달러와 채권이 무려 75조 달러입니다. 75조 달러. 자, 그런데 S&P 500이 30조 달러입니다. S&P 500이 30조 달러라고. 그런데 그거의 2배가 넘는 2.5배죠? 해당하는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심지어 이 채권은요, 실질 수익률도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2년물 채권 수익률이 4.5%죠? 4.4%인데 인플레이션이 몇 %죠? 8.2%잖아. 그냥 앉아서 마이너스 4%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00원을 맡겼는데 1,400원으로 받았어. 10,000원을 맡겼는데 1,400원으로 받았다. 그리고 1년 전에 여러분이 살려고 마음먹었던 10,000원짜리를 살려고 봤더니 1,800원이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앉아서 그냥 돈 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이걸 누가 사요? 그동안은 연준이 사줬지. 그쵸? 근데 연준도 이제 손절을 때렸죠? 양적 긴축 때렸잖아, 손절. 지금 미 재무부의 부채는 31조 달러입니다. 31조 달러.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해야 돼. 그런데 앞에 있는 이미 여러분들이 빌린 돈의 이자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더 오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미 재무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건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 가격은 계속 떨어지겠죠. 채권 수익률은 더 오를 거예요. 근데 연준은 안 사줘. 연준은 양적 긴축을 한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정도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적정 수준에서 금리 인상 멈추고 자연 회복 기다리는 상황. 이게 뭐 사실 가장 이상적이죠. 이렇게만 된다면 아주 해피해요. 금리는 2023년 초 한 5% 정도에서 상승을 멈추고 1년 정도 지금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동안 인플레이션은 점차 하락합니다. 경기는 바닥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바닥이 오기 전에 상승을 하죠. 이거 제가 맨날 보여드린 거죠. 경기가 바닥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때 바닥을 짚고 상승을 해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지금이 딱 2022년이 요 정도고 2023년이죠. 그리고 2024년입니다. 지금 경제학자들이 2024년이 경기가 최악을 찍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거에 비춰보면은 요 그래프가 거의 딱 맞아요. 요렇게 되면은 굉장히 해피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어요. 인플레이션 안 잡혀. 그래서 일드캡이라고 하죠. 일드캡을 씌우는 상황입니다.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거는 실제로 2016년 일본에서도 했었고 미국도 2차 대전 이후에 1940년대에 시행했던 겁니다. 선을 딱 그어놓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그 선에 도달하면은 채권을 다 흡수하는 거야, 연준이. 채권을 흡수하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채권이 없을 거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채권 수익률이 벽에 딱 맞춰서 떨어집니다. 선 딱 그어. 너 오기만 해봐. 채권 수익률 도달. 그러니까 채권 가격, 반대로 치면 채권 가격이 밑을 바닥을 찍은 거죠. 딱 그 선에 걸린 순간,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지지선 도달한 겁니다. 그러면 연준이 그냥 무한대로 다 흡수. 그렇게 되면 채권 수익률이 어느 수준에서 올라가지 않아요. 이걸 이제 일드캡을 뚜껑을 딱 씌워버린다고 얘기해요.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뭐예요? 연준이 이 선에 도달하면 채권을 사들이는 겁니다. 채권을 산다는 건 달러를 시장에 푸는 겁니다. 양적 완화죠. 또 인플레이션입니다. 또 인플레이션. 근데 금리는 이런 상황이니 경기는 침체가 오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동시에 물가는 높아지는 상황을 뭐라고 한다? 다들 아시죠? 스태그플레이션.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염두에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 또는 대재앙이 될 수도 있는데 뭐냐면 미국의 디폴트입니다. 미국의 디폴트. 금리를 올려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 미국 경기는 침체로 가. 미국의 부채는 점점 커져. 부채 증가. 결과는 뭐다? 네,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디폴트. 그러면은 아몰랑 시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일어날 것 같죠? 역사적으로 이미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1933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 유명하죠? 6.102를 통해 금태환과 금거래를 정지시켜버렸습니다.
요때 이미 한번 일어났고 또 하나 유명한 거 있죠? 1971년 닉슨 대통령. 이거 제일 유명하죠? 날짜도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뭐냐? 달러가 금으로부터 해방된 날. 닉슨 쇼크.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금태환 안 해. 어느 날 갑자기 가져와도 안 줘. 이거는 명백한 디폴트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왜냐면 중앙은행이 미국이 약속한 거를 하지 않겠다고 채무 불이행을 얘기해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다들 지금 아마 깜빡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미 2021년에도 디폴트 얘기했었죠. 1년 전이에요. 1년 전. 미 재무부가 만기 돌아오는 채권이자를 부채 한도 때문에 부채 한도에 걸려서 지급을 못해. 이 디폴트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의회 협박했죠. 의회 협박해서 강제로 부채 한도를 상향시켰습니다. 우리 디폴트야. 디폴트니까 나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의회 협박해서 강제로 임시한도라 그러죠. 임시한도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는데 돌려막기 한도, 신용카드 한도에 걸려서 돌려막기가 안 돼.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저기요, 저 지금 한도 걸렸는데 임시한도 좀 올려주세요. 해서 겨우 올린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막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구 상향을 했죠. 이때만 해도 부채가 28조 달러였는데 지금 31조 달러입니다. 부채가 28조 달러였는데 지금은 31조 달러예요. 1년 만에 부채가 10% 더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속도예요. 디폴트가 미국이라서 디폴트가 안 올 거다? 모릅니다.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과거 이미 2번이나 디폴트가 왔고 40-50년 주기로 왔죠. 지금 시기적으로 딱 끼죠. 실제로 지금 보시면 이게 뭐냐면 요거 봐주세요. 요게 뭐냐면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이 동시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해예요. 자, 다시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이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 그게 언제냐? 1931년과 1969년입니다. 제가 아까 미국이 2번 디폴트 났던 해가 언제라 그랬죠? 1933년과 1971년입니다. 미국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는 딱 2해뿐인데 이 2년 후에 2번 다 미국이 디폴트를 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언제일까요? 지금 2022년 세 번째입니다. 2024년. 이제 경기 침체가 난 최고조에 이른다고 하는 시기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정확히 일치해요. 그러면 과거에는 물론 과거에 2번 그랬다 해서 이번에 무조건 디폴트 한다는 거 아니죠. 그거야 당연히 기본이고 과거 2번 때 주식시장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다우입니다. 요 1933년 때는 워낙 옛날이기 때문에 S&P를 보는 것보다 다우를 보는 게 정확하죠. 지금 32년에 최고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약 5년 동안 4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가 침체가 바닥을 찍기 전에 시장은 이미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고 33년이 바닥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급속하게 오른 전형적인 침체장에서의 모습입니다. 요게 193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2023년이 요게 되는 거고 2023년이 여기가 되는 거고 2028년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970년에는 반대였어요. 1970년에는 이제 다우보다는 S&P를 보는 게 맞겠죠? 1970년에는 요때 바닥을 찍고요. 이후 10년 동안 약세장입니다. 그럼 왜 이때는 요게 1930년대처럼 안 오고 10년 동안 약세장이었냐? 오일 쇼크 때문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1971년 금태환 정지랑 맞물리는 건데 달러가 원래 금에 묶여 있었는데 금에서 해방됐잖아요. 그 이후로 금값이 20배가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의 달러 가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만 가격이 오르겠어요? 아니죠. 금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일도 오르겠죠.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서 원유업자들이 원유 가격을 올리면서 오일 쇼크가 옵니다. 그러면서 오일 쇼크의 영향으로 이후 시장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뭐 10년간 침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제 영상을 올리고 어마어마한 악플도 아니고 하여간 댓글이 달렸잖아요. 근데 물론 저는 요 70년대 오일 쇼크 때랑은 지금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금태환을 정지한 게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었어요. 금태환을 정지하면서 달러가 금에서 해방되면서 가치가 폭락한 게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완전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이 지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1930년대의 요 현상, 요게 2023년, 요게 2028년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르죠, 시장은. 지금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오래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랑 비슷한 나이대 또는 저보다 더 어리신 분들이라면은 이때 최고의 기회,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30, 40대 분들, 20대 분들이라면 정말 엄청난 기회예요. 이후 S&P가 거의 7, 8배가 오릅니다. 이 얘기는 고성장주라면은 수십 배 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저는 안 올 거라고 믿지만, 저는 1930년대 같은 현상이 될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 상황이 온다면 지금 30대부터 50대 이하 사이의 분들은 이 10년을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뒤바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딱 한 번 살면서 딱 한 번 오는 마지막 기회예요. 사람들은요, 수시로 변하는 가격들을 보면서 이거를 마치 카지노의 슬롯머신처럼 봐요. 가격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투자의 본질을 늘 말씀드리죠. 투자란 지금 사용 가능한 구매력을 사용하지 않고 씨앗으로 심는 행위입니다. 그게 무럭무럭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될 때 내가 처음 심었던 구매력보다 압도적으로 큰 결실로 수확하는 행위예요. 나무란 게 커지려면 수십 년 기본이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 몇 퍼센트, 수익 실현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나무가 자라듯이 무한복리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내가 버는 돈을 장기적으로 축적할 구매력이라면 끊임없이 씨앗으로 심으세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잘랐을 때 잘라버리는 행위는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바로 어린 나무 때 잘라서 땔감으로 삼는 행위입니다. 계속해서 스노우볼 골리면서 무한복리로 키워가야 돼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듣고 바로 이해가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중간에 잠깐 자랑을 하자면 이제 제가 연말이나 연초에 책이 나오죠. 그 책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다룰 겁니다. 무한복리로 키워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갑자기 광고 같은데 책 나오면 보시기 바라고,